시간에 첫째 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쯤은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마무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외일당의 삶의 마무리는 어떨 것인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강의자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우리가 흔히 삶을 볼 때 누구나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맞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대부분의 경우가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준비가 안 돼요. 준비된 사람은 준비될 만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제 1시간 정도 제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 주제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밑에 있는 수치하면 33번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치? 아주 세법이 안 맞아. 0에다가 하나 더하면 100이 돼. 그리고 100에다가 하나 더하면 하나 빼면 0이 돼. 세법을 안 맞아. 그러나 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1이 누굴까요? 1. 다 같이. 1은 나다. 네. 같이 따라하세요. 기억이냐? 네. 1은 누구? 나다. 나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을 더한다고 하면 플러스 1이 아니라 100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음 100에서 하나 빼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100이라는 숫자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내가 빠지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해보세요.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 가장 귀한 존재다. 내가 빠지면 이 세상에 존재할 거 없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내가 존재하려고 하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는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주 만물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누구라고? 다시 말해서 너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과연 귀한 존재였다고 하면 생각하셔보셨나요? 생각해보셨나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너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존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아까 인사 말할 때 당신 멋져. 참 멋져. 그래서 2025년도에는 당신이 멋져라고 하는 사람, 그건 누가 멋지다는 얘기야?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멋지다는 얘기.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멋지게 사시기를 화이팅! 시작부터. 나가 누굴까요? 저 송대순이거든요. 한나니 이제 여러분 요즘은 전 육군 항공 출신이거든요. 비행 시간이 한 4,000시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장 합동에서 제 나름 3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항상 하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한 대상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박수 나온다. 어쨌든 저는 오늘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외장의 헬퍼라고 하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여기 헬퍼의 직무 그리고 뭐예요?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감당하려고 하면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본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을 얘기하면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 해? 호모 헌드러 시대라고 해요. 호모 헌드러 시대. 다시 말해서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란 거는 뭐냐? 죽음이란 뭐냐?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랄까, 정립을 한다랄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감사로서 우선 감사하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임종기를 생각해 보셨는가? 임종기란 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증이지만은 웰다잉 헬퍼라고 하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웰다잉 헬퍼. 웰다잉 헬퍼. 웰다잉 헬퍼라고 하는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을 했고, 이것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가지고 등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헬퍼라고 하는 등급은 없어. 뭐 A등급, 뭐 1등급 이런 거 등급은 없어요. 그러나 웰다잉 헬퍼는 다른 데서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분을 갖다 2개, 3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기관을.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헬퍼가 뭐냐? 회칙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웰다잉의 삶으로 노인이 되어 아름답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증 중 소지자와 같은 분야의 종사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단순한 물리적인 서비스를 넘어 보다 질 높은 심리적 안녕에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우울증 등 정신심리적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직무로 한다. 직무로 돕는 일. 헬퍼가 뭐 돕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마치게 되시면 수료를 하시고 다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얻게 되면, 지난번에 어떤 분 한 분 만났어요. 요양보호사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활동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라 가지고 좀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헬퍼 과정을 와서 받으라고. 근데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헬퍼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갖다가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웰다잉의 개념은 웰라이프의 삶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웰베잉, 웰라이징,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래서 웰다잉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겠느냐? 헬퍼의 정신은 대상을 너무 좋아해서, 상대방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후배가 됐든 누구한테 그 사람을 헬퍼 과정의 사람으로서, 자격자로서 가르쳐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요? 정말 좋은 남편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요? 아내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아끼고 귀하고 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라고. 사랑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창조주인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멋져에 사는, 당신 멋져. 당이 뭐예요? 당당하게 살자. 내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값진 존재인데, 당당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신바람하게 살자. 신바람은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부, 성자, 성신을 믿죠? 성신의 마음.
분명해봐. 신바람 나게. 10번째는 멋지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젖으면서 살아. 예수님은 누구한테 젖었어요? 마귀에게 젖으셨어요. 젖은 것이 그게 진 게 아니잖아요. 젖으셨기 때문에 다시 하셨잖아요. 우리가 젖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푸세요. 5페이지.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거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879년에 살았는데 육신은 영원히 잠시 발을 걸치고 사는 뭐와 같다? 껍데기와 아름다운 이별의 삶을 정리해서 준비를 하도록 이런 과정을 만든 거예요. 이런 과정.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예요?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한다? 호모 헌드레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유엔이 정합니다. 유엔이 2011년 12월 8일 날 이것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정부에서 상공회의소 거기 중요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역동적 100세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부처에 시민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정부 시책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의 주강사 서울대학교 이 교수가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토의했어요. 그래서 시대의 변천을 생각해보자는 거지. 먼저 시대의 변천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언제 시대에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략 80세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산 거는. 근데 시대는 바뀌었어요. 무슨 시대로? 100세 시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어진 시간이 3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길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개념 내지는 아웃라인 이런 부분만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PPT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커버를 못하니까 꼭 가셔서 읽어보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 강의를 위해서 다 읽고 왔어요. 다시 한번. 몇 번을 강의했는데도요. 아니야. 내 삶의 현장에서 머리로 하는 거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 하고 삶으로 하는 게 달라.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노인 자신들의 생활은 정말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로 복지관계, 노후관계, 교육수요, 일자리, 가정, 산업 이게 다 바뀌었어요. 저는 엊그제 제가 소사 지회장님, 대한노인의 소사 지회장님 그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건너편에 복고 노인들이 홀로 사는 아파트가 있다네요. 난 처음 들었어. 홀로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서로 언쟁하지 마세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다 같이 한번 다르다. 다르다. 아들, 딸도 다 다르다. 사람이 다 다르다. 보는 게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서로 분내게 돼. 싸워. 부자지간에 걱정. 이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국 시대 보니까
2022 저거 시니어 트렌드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데 시대를 구분해요. 뭐라고? 산업화 세대, 베이비 붐 시대, 그 다음에 X세대, M세대, 나 신문에 날 때 알파 세대가 도대체 뭘 가지고 알파 세대라는 거야? 뭐가 M세대고 말이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시대를 이렇게 구분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새로운 소비고요. 그래서 5070이라고 하는 세대가 상당히 오늘날 우리 사회를 주름잡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열광한 시니어 트렌드라고 여기서 연구한 결과가 이 두꺼운 책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 읽어보고서요. 아하,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옛날의 생각 가지고 그걸 살아가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됩니다. 어디 가니까 컵에 커피를 주는데 컵에다가 뭐라고 종이컵에다가 꼰대 꼰대. 그래서 거기는 전 사람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컵에다가 꼰대를 만들어서 꼰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 같은 거는 꼰대 아니야. 우리 꼰대가 되지 맙시다. 어쨌든 통계적인 발표한 걸 보면 2020년도가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동은 없더라고.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7살까지가 뭐야? 미성년자. 16살부터 언제까지야? 65세까지야? 그럼 옛날에 화력 의대잡수했던 분들은 청년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니까. 이게 뭐 나이 먹었다고 뭐 잘할 것도 없지만은 한국인의 10년 동안에 2008년부터 17년까지 조사를 했더니 노인복지법에서 934개 조사 후에 거주 노인 1290명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내가 보니까 변화가 심한 게 뭐예요? 학력 수준이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배워야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 살아도 자식만은 가르치겠다. 그 세대가 보니까 그 차이야.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자식 낳으면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냥 땀 흘려 떨어가지고 어떻게 뭐 가르치겠어요. 지금도 그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하는 비율도 보면 이렇다는 거죠. 한국인의 삶과 미국인의 삶을 비교했는데 그건 교재에서 보세요. 달라 우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무병장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명인 재산으로 팔자 소관에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팔자 소관에 맡겨? 아니에요. 오늘 인공 지능 세대라고 로봇 시대라고 이런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저도 저는 이제 장례를 말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남크리스찬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것은 뭘로 기록했어요?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가치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팔자소관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데는 밖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운명을 앞둔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뭐냐? 당혹스러워서 자녀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즘은 운명이 가까운 뭐랍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법으로 제정한 게? 법으로 제정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제도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 2016년은 호스피스가 적용이 됐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제 헬퍼가 해야 될 일인데요. 바로. 그래서 우왕좌왕 당수라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을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이게 현실이야.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이 중환자실에서 저도 배를 쩍 가려고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 치고 안 하더라고. 완전히 뭐야? 사람이 아니라 환자로만 만나. 사람과 환자 다르잖아요. 제 신문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인정하잖아. 배를 몇십 미터부터 배꼽 밑에까지 쭉 짜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어쨌든 이래서 죽음을 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야. 그래서 중환자실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 그게 면회 해제도 아니야? 그래서 권고를 해서 헬퍼가 해가지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또 본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중환자를 대신 1인수로 옮겨서 무리한 잡하지 말고 호스피스로 옮겨라. 옮기자. 그러니까 다 자식들이 그럽시다. 이랬을까요? 안 그래. 요즘은 자식들이 다 달라. 첫째는 다르고 둘째는 다르고. 저 자식들 두서 너무 옮긴 한데 어쨌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듣고 거기에 응했어요. 응했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야?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왜? 본인은 본인대로 좋았고 가족은 가족대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고. 왜? 무슨 시간을 가졌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삶에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요. 이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본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테이블이야. 책상 꼭대기에 앉아서 강의 이렇게 키는 작아만 해가지고. 저는 이 사람 실물을 못 봤어. 서울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예일대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뭘? 죽음이라는 게 뭐냐? 아니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죽음이 뭘까? 얻어진 결론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삶이 끝나고 해서 삶이 계속되는가? 나는 무엇? 영원한 삶, 영원한 육체가 얻어진 결론은 이거예요. 이 영어로 나온 것도 번역본도 있고 우리 도서관에 저희 도서관 제 방에도 있고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17년 동안 아주 유명 명강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강의를 들은 사람인데 얻어진 결론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데도 양반은 죽음과 죽음학이에요. 오늘날은 죽음 학과가 생겼어요. 아세요? 죽음 학과가 생겼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것이 뭐야? 잠이라고 한다면 금생과 내생을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은 하나의 뭐예요? 통로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통로를 타라고 나왔어요? 무슨 통로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태출로 태어났잖아. 어머니 태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내가 아팠어요? 엄마가 아팠어요? 내가 보니까 여성국 같은 데서 보니까 엄마가 애 하나라고 뭐 아유 쓰는 말 그냥 죽겠다고 그냥 땡기고 뭐 남편이 머리 깨들고 말이야. 근데 죽을 때 누가 그거 더 당해? 그걸 내가 당하는 거야. 그 죽음의 통로야 그게 하나. 그럼 죽음의 통로를 지나면 끝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야. 끝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우리 죽음을 뭐라 그래? 잔다란다. 잔다.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잔다 그래서 잔다. 내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라버니가 뭐 죽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야? 깨우러 간다. 잔다 이 말이야. 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수면하는 거와 똑같아. 뭐가 달라? 이렇게 죽음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을 또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위한 평안의 안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아까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안식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성경도 보면 안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입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나 글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뭐야? 안식이야. 거기서 안식했다가 언제 말했거든요? 거기서 안식했다가 언제? 거기 어디야? 안식하는 데가? 육신을 흙으로 대신 건 흙으로 가. 그렇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 신라원의 삶에서 낙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낙원으로. 그럼 천국은 언제 되는 거야?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천국의 때가 언제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때가 천국. 그럼 그때까지 어디 있어? 낙원에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 저 연구 강의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여기서 발표 세미나를 했어요. 놀랬다고 제가. 저는 지금 성경 친구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몇십 년 했지만은 그것을 몰랐어. 낙원으로 갔다가 성경에 말씀하고 천국에 임사체험 하신 분들 있어요? 임사체험은 뭐예요? 죽었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가서 본 거를 거기서 들은 거를 쓴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네?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선거가 들린다는 기본적인 연구 하나 14가지 있어요. 14가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도 이 시간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는 이유가 꼭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분들이 쓴 죽었다가 살아난 죽어내 임사체험 이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집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14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더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 아들 가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이분은 인도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나기를 인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눈부신 의학의 발달로 노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연장시켜 주었지만 그것은 노인들의 기능적 나이가 연장된 것일 뿐 노령화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누구도 어느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예작 교수 그런 사람도 연구해봐도 얻어진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얻어진 결론이에요. 노령화가 중단되진 않아. 이태리 여자 가운데 유명한 병원 가운데 이파청 줄 때 찍은 다 늙어서 찍은 얼굴이 어떨까요? 주름이 확 끼었어. 접혔어. 근데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사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사진사 보고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그대로 찍어. 대개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 덧칠해가지고 젊은 시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마음대로 사진사가 바꿉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내 평생을 바쳐서 했던 건데 그 만들어진 걸 왜 없어요? 자랑스럽게 오히려 당당하게 삽시다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봤어요. 여기 연구에서 발표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병을 불러온다고도 볼 수 있다며 병에 의해 노령화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어. 천상명 저와 흥미해진 정치 속에서 가족과 작별의 인사를 받는 못한 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쓸쓸히 돌아가시지 않나? 너무 아프게 돌아가시지 않나? 인간이 희생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개월, 1, 2년 정도 연장에 불과해.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늙는 것은 어떻게? 노령화되는 것은 어떻게? 즐기라요, 즐기라.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역사 탐방 이름으로 찬양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그 팀에 함께 다니면서 기록을 세운 게 북한산 7시간 걸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북한산 7시간 걸었어요. 마지막에 해가 뉘었지. 그러니까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가서 보니 공포심이 생기더라고.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명 연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뭐야?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야. 중지하는 거야. 아무리 걷고 또 걷고 나이 많을 때 걷는 게 최고죠. 어느 운동보다 최고가 뭐예요? 걷는 여러분 걷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에 30분 정도 가요. 저는 아파트 근처에 둘레길이 있어요. 30분 코스인데 그게 아주 적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새벽 기도 끝나면 거기다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 동안 남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을 연장해서 뭘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약을 가지고 연장을 해서 연장을 했지만은 연장된 삶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 그러나 아름답게 죽어갈 방법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강원이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을 미련하게 매달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기를 배우자는 거지. 저희가 누구였어요? 어떻게 살기를 배워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인정에는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면 저는 강의가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요? 제가 5기까지 마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요. 긍지를 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과정을 좀 힘들어.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8번씩, 8번씩 무어하는 그 시간,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죽음의 질에서 세계 영국 같은데 여기서 뭐예요? 펌이나 폐혈이요. 우리들이 이제 이거 하잖아요. 뭐예요? 집에 찾아와서 케어하고 환자를 돌봐주는 우리들이 이거 해요. 지금 아름다운 마음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가족과 친지의 사랑 가득한 도담 속에서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외장에 강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제가 몇 살 살았는데 아까 내 소개할 때 몇 년생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잘하시네. 39년생인데 39년생인데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내가 강의하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외자에 살고 살까? 어떻게 하면 외자에 살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살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는 분보다 왜 제가 39년생이라면 눈을 땡겼겠다. 왜 눈을 땡겼냐?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의학의 한계를 부탁하는 아들 카오니의 메시지예요. 아가씨 한번 빨간 것이 시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없어도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 명심하세요. 교재에 나가 있으니까 안다라는 침심을 보세요. 들으세요.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적 대출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매월 여기 장 기자님 오셨네. 네. 제가 실버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내줘요. 근데 우리 장 기자님이 알뜰하게 그걸 신문에다 게재를 해주십니다. 2012년부터 장 기자님이가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아, 네. 박수 한번 실버 신문의 기자님이세요. 대표 기자님. 근데 제가 기고문 보내드리면 꼭 그것을 실버의 신문에다 보내줘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연구 가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양주에서 봐. 저기 수원 밑에 어디요? 신도시 맞는데. 동탄. 거기서도 동탄에서 오셔? 그거 보고 신문 보고. 또 문산 그쪽에서도 전화가 왔더니까 그 신문을 보시고 그 여기 광고 왔는데 그거 딴 데서는 하는 데 없냐 얘기야. 자기네 동네 가까운 데서 하는 데가 없냐 이거지. 이 과정은 유일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원이 보건복지부터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 기준의 필요성이에요. 왜 죽음 기준이 필요하냐?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 말씀 대화 나누다 죽음은 그만이지. 장례지 의향서 쓰지 않으니까 장례에서는 뭐 하시네. 그 아들, 딸들이 다 하는 건데 뭘 애미가 돼가지고 말이야 본인이 뭐 묻혀져서 떠네. 난 그거 아니야. 대표적인 분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원장님이세요. 원주희 목사라고 하는 분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그래서 아야 꽃게대에다가 유크되면 5월 6월짜리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A4 용지에다 딱 해가지고 가주시고
놀랐어요, 제가. 그분이 나하고, 우리 연구하고 자매들을 현직을 해가지고, 지금 매월 저한테다 보석을 저도 또 글을 보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세상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지 못하겠고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하지 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 죽었는데 뭘 후회하겠어요. 늙어 가지고 후회하지 마시라고. 임종기가 돼가지고 환자를 침상에서 말이죠.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고 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랬고 왜 내 친구에게 그랬고 그런 후회하지 마시라. 저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데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런 데서 얘기도 들까 모르겠네. 저희 집주부가요 전 다 둘이라요. 둘이. 왜? 아들, 딸이 없으니까 먼저 갔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거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게 아들간 하나님 나라 가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주부가 한 번은요 밤에 늘 다른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 방을 따로 쓰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딴 방을 쓴대. 침대도 따로. 저는 안 그러거든요. 맨날 옆에서 근데 한 번 없어져서 없어져 길에 나가봤지 거실에서 욱칭지 울만 했어요. 왜 우냐? 자기가 우는 왜? 늙었어. 지팡이 2개 짚고 다니는데 마음대로 갈 수 없어. 남편이 갔다 와서 얘기해 자랑이 해버리네. 난 물론 자랑이지 뭐 갔다 와서 그랬더니 자기 한탄하는 거야. 내 이제 젊어질 수도 없고 이제 늙은 게 왜? 남편은 돌아다니면서 잠도 먹고 잘 먹고 잘 놀고 사진 찍고 뭐하고 그래? 그런 속에서 아이고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부부지간에 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상대방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모든 사회활동에 이전의 사회활동은 다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연구를 하면서 그 역사 탐방은 안 가면 참 서운해요. 나는 왜 못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동아리가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 인간적인 교제도 되고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하면 내 누구 손이야. 자기가 잘못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이게 누구요? 네? 버나드쇼. 학교 다니신 분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말로 이게 쉽게 번역을 한 게 원래 번역은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물쭈물 알아요. 이럴 줄 알았어. 묘배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사람에게는요 3가지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어. 아는 것은 뭐예요? 누구나 죽어. 아무것도 같이 가 못해. 응? 누구도 같이 가지 못해. 근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 교재 있어요. 안 찍어도 돼. 네.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들어야 안다라고 치게 되고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 근데 교사들이 준비한 건 죽음 준비를 안 해.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톨스토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밑에 거는 잘 보냐 하루가 행복한 잠을 자는지 잘 사는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 누가 한 거예요? 다비치가 있는. 죽음의 현실적인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거 윤영호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이거든. 이게 이 사람은 한국에서 죽기 싫다는 돼. 왜 그러냐? 죽음의 제도가 이런 모든 게 너무 아니야. 내가 호스피스 뭐 가고 싶어가요? 중환자 병실에 가고 싶어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 자식이 떠밀려서
자식 가지 못하게 못 가. 그 친구도 말이죠. 야, 그 상태면 호스피스를 모셔라. 호스피스 뭐 하는 애 아세요? 호스피스 뭐 하는 애 아세요? 잘 죽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모셔. 잘하는 데가 샘물이요. 용인에서. 가니까 자식들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못 가. 그게 오늘의 시대예요. 이 사람이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시작한 책을 써라. 이 책인데 왜 그러냐 이게. 이런 것들이 보장성이 없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게. 그러므로 인정의료의 현실이 가야 할 길을 몰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의 질수를 먹고 싶은 성청을 위해서 필요한 체정과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두려움과 죽음 예정 통보를 할 때 의사가 중요한 점 이런 것들 사람이 지적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닝을 연구의 현실 잘 죽기 위해서 잘 챙기고 따졌고 할 것들은 체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친 책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책. 이거 잘 아시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이거. 맹자 어머니가 맹장을 할 때가 언제야? 언제야? 전부 다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구나. 2300년 전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동양의 유명한 서양을 만난 거예요. 맹모가 맹자에게 이게 맹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어릴 때에 어머니가 어디로 데려갔다고?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어디야? 네? 제일 처음에 데려간 데가? 공동묘지.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두 번째 간 데가 어디야? 시장바다.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야? 서당묘지. 왜 공동묘지 앞으로 먼저 갔을까요? 그거는 반드시 죽음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교육적인 면에서는 3번씩이나 이사를 하면서 자식을 가르쳤다는 데 중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배운 홀리스틱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배워요. 그래서 맹자가 그렇게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자식의 가르침이야. 여기 나신 분들 많지. 애들 2, 3살 다 나셨을 거예요. 낳기만 하면 먹는 게? 낳기만 하면 먹는 게? 아니잖아. 그 자식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어떻게 해? 심화된 목사님은 떠나. 왜? 후임자가 잘하다. 좋은 뜻이죠. 그러나 저는 안 돼. 저는 제가 설립한 교회 끝까지 내 후임자가 한번 싫어할 거야. 왜? 내가 실패했잖아. 잘했잖아. 꽃피는 걸 봐야지. 열매 맺는 걸 봐야지. 그걸 보는 게 내 아니야. 그 철회를 만나서 가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회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뭐 떠난 사람 거의 다 떠났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생일 때문에 저한테 오는 분이 계세요. 벌써 몇 년인데 70년도에 은퇴했잖아. 그 13년이 됐는데 2010년도.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 안에 잘 살아요. 3남매 들고 이어지는 시간 한때 마음대로 50억 매출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다가 맨날 11조 했다고. 어쨌든 그런 게 뭐요? 나의 자랑. 나의 자랑. 어쨌든 죽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가 엄청난 정말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공동묘
설거지로 가고 시장바닥으로 가고 가서 내가 들어와서 하는 짓이 엄청. 그리고 시장바닥에 갔더니 뭐냐, 싸버려! 쳐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것이 어디야? 글빵이라 하지만 그게 교육적인 면에서 쓰는 말이야.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로 갔대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제주도 가 계시거든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을 내가 우리 강의 시간에 모시라고 했는데 암투병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죽어가면서 이 양반이 쓴 책을 보면요. 아주 잘 썼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마법치고 세 번째, 자신의 임명을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셨지. 그 생각 안 해보셨으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예.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임종기를 어떻게 맞을 것이냐. 어떻게. 이 할머니는 종교수입니다. 이 할머니 평화시장 거기서 저 사진전도 하고 할 때 이분을 내가 가서 봤어요. 여기 뭐라 인생이란 죽으러 가는 대기실이죠. 태어난 그날부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겠지. 제가 곧 죽는다는 걸 아니기에 마음이 평온.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심호할 때는 강단에서 가기를 원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잖아. 설교하고 끝나가지고 좀 쉬었다 올게. 갔다가 안 오셨어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삶이 이렇게. 그래서 먼저 죽음의 진에 대하여 연구해. 이코노미치는 우리는 꼴찌야. 한국말로. 죽음에 대한 일반 사회인식과 임종 관련된 법과 이런 것을 27가지를 항목으로 삼아가지고 정해보니까 영국이 최고고 그 다음에 어디가? 우리나라 꼴찌더니까.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이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질이 높아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하면 좀 높아질까? 저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제 느낌은 여러분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심폐소생 받겠냐? 안 받겠냐? 생명을 연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뭐예요? 심폐소생술이야. 이걸 받겠냐 안 받겠냐 물어봤더니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니까. 한 명. 다가 아니라. 이렇듯이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생긴 게 뭐예요? 슬로우 메디신이라고. 슬로우 메디신. 그게 무슨 운동이야? 약을 줄이면서 천천히 약을 줄이면서 그래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통계청의 발표는 한 해 동안에 몇 명이 죽어? 25만 명.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대부분이 꺼내서 싫어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따라서 생명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거예요. 연장이 아니고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연장시키는 거죠. 그 의사는 이런 정신에 관한 사명을 다 하려고 해. 그러나 그 환자에게는 연장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뭐예요? 법까지 만들었어. 그렇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우리 행위가 때로는 병약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임종한 고문이야. 이렇게 연장하는 생명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고 질이 높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더라고요. 반지름은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하기는 힘들어요.
한국인 평생 치료한 의료비가 얼마에? 25%가 죽기 3년. 왜? 거기에는 전부 고가약품, 고가 장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간다. 임종만 환자의 참상을 그려보자. 아니, 다른 사람을 그려보지 말고 나를 그려보라 이게요. 나를. 저는 중환자 병실에서 그 배를 짜게가지고 그려보다 보니까요. 계시록에 나오면 천국으로 이러니까. 그럼 뭐 체험한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아요? 내가 그냥 말대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래요? 내가 거짓말 해도 여러분 뭐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어쨌든 세상을 큰 아픔 속에서 눈을 지르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이 지옥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운명시자 양면치를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한다. 그래서 임종이 운명치료로 인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 사전연명서. 이건 뭐 다음 과목에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다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환자는 최선 이익을 보장하고 환자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저기 앉아 계시는 조금 우리 금희연 교수님 오셨어요. 네. 저분이 이거 아주 사전연명을 해서 작성해주고 상담사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네. 그래서 등록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유의사항은 이거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냥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하실 때 상담하셔서 반드시 1:1 상담을 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쓰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도 상담하고 저도 상담하고 여기도 상담하고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쓰세요.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자식들. 여기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의료부서 작성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연명을 찾아서 것이며 이건 다 그냥 그거 쓰시면서 상담하실 때 보세요. 그리고 책에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사전연명 의료영서는 페이지 20페이지에 교재에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 누가 옆에서 잠깐 그래서 1:1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따라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연령의료 계획서가 다시 작성될 경우가 있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하는 거예요. 담당 의사. 아유 감사하다. 농만 하고 그랬는데 혹시 감사는 받아요. 이런 것이 죽음 준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항목이고 연명의료는 뭐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명의료 증명의 이해의 대상은 담당사하고 유병관의 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건 누가 한다고요? 연명의료서는 빨간으로 의사가 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 본인이 씁니다. 중단의 결정은 대상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연명의료서 확인하에 따라서 한다. 그냥 결정하는 것. 아까 몇 사람이? 의사, 전문의, 담당의 두 사람. 의료 환경인간은 바뀌어야 겠다. 의료 행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나 선수했다고 해서 의사가 선수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80제의 벽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누가? 80제의 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현재 의료 제도가 의사가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80제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금 안 봐요. 그래서 25분 전에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죽음을 준비할 소중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하려고 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걸 보고 듣고 같이 나눔으로써 그러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란 과연 뭘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인나무 지금 해야 하는 삶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미루지 마세요. 지금 들으셨잖아. 제가 외쳤잖아요. 당신 멋져 하면서 외쳤잖아. 그러면 소중한 시간 여러분은 다 세상껏 술 끊고 오셨잖아요. 앞으로 8주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에 오셨는데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갖다 먹여도 우리 강사들이 아무리 저거 하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그 무슨 말이야? 그랬나? 지금부터 내 삶을 어떻게 하냐면 바꿔놔. 리모델링 하라. 리모델링. 미루지 마. 이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한 얘기예요. 부인나무. 네? 우리나라 학생이 가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생활을 하는데 여교수야. 머리가 황금빛이 아주 흑판에다가 짰어요. 뭐라고 썼을까? 흑판에다 이 여교수가 너희들이 만약에 3일 후에 죽는다면 주제가 그거야. 3일 후에 죽는다면 그러니까 각 학생들이 나름대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난 이거 하겠습니다. 친구 만나겠습니다. 유명시장 가서 밥 먹겠습니다. 애인하고 어디 가겠습니다. 여행을 한가지로 썼어. 얼마나 남았는데? 3일 남았는데 썼어. 잘 썼든 못 썼든 그 사람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교수가 학생들하고 논의하다가 마지막에 흑판에다가 부인나무를 쓴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걸 지금 하라 이게 지금. 미루지 말라 이 말이야. 미루면 소용없어. 내 건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자, 뭘 어떻게 하자, 당신 멋지게 살자. 100번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나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아디카와니가 말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에 초점을 맞춰. 지금! 지금. 오늘 오셨다가 못 오실 분들도 별사람 다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인생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짧은 한 시간 동안 앞으로 주어진 시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같이 해보세요. 웰다잉의 삶. 웰다잉의 삶. 웰다잉의 삶. 웰다잉의 삶. 반복합니다. 웰다잉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어. 말씀드리는 죽음을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이것을 듣고 알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마음을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멋진 삶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알차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